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첫 번째, 세포 분열은 두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로. 하나의 세포가 복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두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복제를 하고 두 개로 만들었으면 이런 원래 있던 양을 두 배로 만들었지. 근데 두 개로 나누면 원래 거라고 똑같은 게 생기지 않겠나? 그게 뭐냐면 나의 피부세포나 아니면 간세포. 언제 다 자란 이후에는 피부세포나 간세포는 계속해서 상처가 나거나 이랬을 때 재생이 가능한 거다. 모든 세포는 그럴 수가 없는데 얘는 평생 동안 다치면 재생이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쑥쑥쑥 자랄 때 키가 자라고 이랬을 때 세포가 만들어질 때 세포 분열. 세 번째, 단세포인 경우는 하나의 세포가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거 두 개. 이걸 원래 거 엄마세포, 모세포, 그리고 딸세포 두 개. 그런데 복제를 해서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모세포와 복제 후에 나눠진 건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단세포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생식이 된다. 번식, 생식이 될 거다. 나 분열에 의해서 증식이 가능하다.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세세포 분열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세포의 염색체 수가 아빠로부터 한 쌍, 엄마로부터 한 쌍 받은 상동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2N의 상태다. 그래서 2N짜리 세포가 복제를 하고 또다시 2N짜리 세포, 딸세포 두 개를 만든다. 그래서 복제해서 나눴기 때문에 핵상이 일정할 거다. 세세포 분열은 핵상이 일정할 거고 딸세포 두 개가 생길 거다. 이런 게 있었고, 자, 두 번째 세포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 얘하고 달리 생식세포 분열 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쓸 거냐면 감수분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럼 분열이다. 자,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가 있다. 엄마 세포에게 2N 상태였다. 걔가 복제를 한다. 복제를 하더라도 핵상은 2N으로 유지가 됩니다. 핵상은. 무슨 얘기냐? 요 안에 긴 거 하나, 긴 거 하나.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면 여기는 긴 거 복제. 어차피 1번과 1번 두 개가 있다. 여기도 1번과 1번 두 개씩 있다. 핵상은 2N으로 유지다. 나 복제를 했을 때 핵상은 유지다. 핵상은 유지.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할게. 자, 얘들 둘이 무슨 염색체? 둘 다 1번이면 상동 염색체. 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그런데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다. 사실은 똑같이 1번들 적었지만 쌤 거라고 치면은 우리 아빠가 준 1번, 우리 엄마가 준 1번. 이렇게 있는 거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단원 할 때마다 이렇게, 자, 염색체로 생각을 하자. 쌤 손가락이 염색체라고 간주를 하면, 자, 내 몸에는 여기 1번, 크기 모양 같은 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반드시 복제를 하는 거야. 그럼 사실 사이즈 조금 다르지만 같다라고 보다. 복제하는 거라서. 요거 똑같이. 그럼 1번 두 개 있는 게 요 상태인 거라. 그치? 그리고 난 뒤에 세세포 분열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원래 두 개였지? 맞지? 한 세포에 두 개 있었는데 복제했잖아. 얘를 요렇게 서서 하나, 둘, 셋 나눠지는 거라. 그치? 그러면 한 세포에는 요렇게 좀 이해를 해도 또 다른 세포는 요렇게. 그래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돼버리는 게 세세포 분열이야. 그럼 감수 분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봐봐. 쌤한테 두 개 있었지? 그러면 내 거 생세포, 난자 만들 때.
우리 애한테는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이걸 주건 얘를 주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네? 야, 어떡하지? 두 개만 있으면 그냥 딱 나눠서 하나만 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무조건 복제 안 하면 안 잘라져.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복제를 안 하면 절대로 안 잘라져. 그래서 너희들 시험 문제 되게 잘나. n인데 복제될 수는 없어. n은 절대 복제 안 돼. 2n만 복제가 가능하고, 이건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지만 2n 상태만 복제가 가능해. 국룰이야.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중요한 함정이 되는 건데, 자, 2n만 복제, 쌤 나중에 적어줄게. 나중에 적어줄게. 자, 요거 그럼 2n이 돼. 1번 두 개 돼. 복제했지? 근데 내가 우리 애한테 하나만 줘야 되지. 방법이 안 되겠다. 야, 자, 회의 1번 모여봐봐. 1번 4개가 모여 쓴 거야. 그치? 그래서, 야, 하나만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떼보자. 이렇게 떼는 거야. 자, 이대로 안 되겠는데? 양이 2배인데? 한번 더 떼볼까? 이렇게. 그래서 1분열, 2분열. 지금 복제 안 해요. n은 복제 안 한다 그랬잖아. 2n만 복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n 상태 2개씩 있는 이 상태에서 복제를 했다가 싹 같이 서. 같이 섰다가 한 번 나누고 다시 한 번 나누니까 세포마다 하나씩 있네. 오, 이거 괜찮다. 난자, 정자 생성 가능.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자, 결론부터 쌤 먼저 이야기한다 그랬다. 2n 상태인데 너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줄 좀 똑바로 서봐.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될 거라. 1번. 옆으로 나란히 서. 내 같은 경우 우리 아빠가 박가거든. 우리 아빠 박가야. 그 얘기 왜 하냐고? 내가 박윤정이니까. 우리 엄마가 허가야. 허가. 그러니까 박간의 집안에 받은 1번, 허간에 받은 1번. 이거 두 개 같이 붙어섰어. 얘를 갖다가 두 집안의 거 같이 붙어섰네. 두 집안의 거 염색체가 붙었네. 2가 염색체. 이랬나? 그래서 1번 두 개 붙었는 요게 2가 염색체. 오케이. 그랬다가 얘들이 어떻게 나눠져?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나눠져야지 하나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그렇긴 하네. 그래서 여기, 부계로부터 받은 거, 모계로부터 받은 게 헤어진 거야. 부계로부터, 모계로부터 받은 걸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그랬거든. 야, 상동,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냐? N이지. 아까까진 2N이었다가. 됐나? 쫙 나눠졌지? 분열이지 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가 분열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처음으로 나눠졌다. 근데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만 줘야 된다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야 그러면 한 번 더 나눠. 그래서 그럴까? 한 번 더 나눠볼까? 뭐 더 나눠보지 뭐. 잠깐만. 성공한 것 같다? 하나만 줘야 되는데? 성공했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또 나눴지. 연속에서 여기에 아까 복제 일어났잖아. 복제는 한 번만 되고 연속해서 2번 분열을 했네. 그때 여기 뭐 나눴어요? 얘 복제는 걸 얘들은 염색 분체. 분체가 분리를 하더라. 염색 분체가 분리를 하더라. 됐나?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만. 지금 체세포 분열이 있고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이고 그러면서 딸세포가 2개가 생기더라. 딸세포가 2개. 왜? 복제해서 잘랐으니까 딸세포 2개. 그런데 얘들은 뭐가? 마지막에 핵상이 N짜리 여전히 요건 1개 이렇게 했을까? 핵상이 N짜리.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2N 상태에 있던 게 복제를 해서 그리고 감수제 1분열을 거치고 감수제 2분열을 연속해서 거친 거야. 3번 복제 연속 2회 분열. 그래서 연속 2회 분열을 한다. 연속 2회 분열하니까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상동 염색체 요래 외웠음. 상동 염색 분체, 상동 염색 분체.
그래서 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 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아빠 엄마 집 거 받았던 거 둘 다 있던 건데 2n짜리가 n으로 변해가고 분체, 복제했던 거 나누니까 그대로 n짜리가 있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연속 2회 분열을 하면서 딸세포가 몇 개가 됐냐? 딸세포가 4개가 되었다. 딸세포는 n짜리가 최종 4개가 형성이 되더라. 그럼 이 얘기를 선생님이 일단 포커스를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 얘들 2개 비교하는 걸 먼저 했거든. 그래프랑 비교를 할 때는 가로축이 시간인 거야. 세로축에 뭐 두냐고? 세로축에는 핵당 DNA의 상대량, 핵 하나당 DNA의 상대량. 그 DNA 상대량을 뭐로 생각하면 쉬우냐? DNA 상대량을 요거로 생각하면 참 쉽다. 염색 분체수로. 염색 분체수로 생각하면 되게 쉽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항상 내 세포 안에는 2개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복제해서 2개지만 이렇게 안 그려도 된대. 복제는 거 만들었다가 여기 하나 떼고 또 하나 이렇게 촛불은 결국 2개씩 있는 거라. 그래서 DNA 상대량이 2 있다가 복제하고 4가 됐다가 잘라서 끝 이렇게.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DNA 상대량이 2로 있다가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제가 일어났다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리고 나는 쫙 반틈으로 잘랐다. 세포 2개가 됐다는 거지.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 그래서 DNA 양이 2개짜리, 2가닥짜리, 한 세포 안에 4가닥짜리, 다시 한 세포 안에 2가닥짜리.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는 생세포 분열은 2가닥, 4가닥, 4가닥, 2가닥, 1가닥이지. 그치? 그러니까 2가닥 4로 됐다가 한 번 잘라서 2, 다시 한 번 더 잘라서 1 이렇게 된 거야. DNA 상대랑 할 때 보통 내일한테 대문자 n을 잘 써. 2n, 4n, 2n, 1n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조금 더 완성을 해줄게. 그럼 쌤 생세포 분열 언제 해요? 난자 만들 때, 정자 만들 때 끝? 그때밖에 없어. 그때밖에 없어. 그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세포 분열은 일어나는 장소도 난소, 정소, 끝. 딴 데는 없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저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할 거고 큰 3번 이제 구체적으로 체세포 분열 이 분열 기간을 좀 나눌 거거든. 분열 기간을 좀 나눌 건데 이런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이상한 용어를 하나 한단다. 한번 체세포 분열 혹시 페이지 얼마 안 남은 사람 옆으로 넘어가 버려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된다. 넘어가 버려. 체세포 분열은 이런 얘기를 해. 페리오드, 주기를 갖고 있다. 체세포 분열은 주기가 있다. 이 체세포 분열은 어떤 주기가 있느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끊임없이. 됐나? 그럼 우리는 일단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시험 치는 날, 시험 시간, 이게 분열기야.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쫙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짧아. 그리고 이게 진도 나가고 연습하고 하는 간기. 사실은 이게 간기를 어떤 의미로 캡 또는 크로스 잘하거나 아니면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 캡이라는 의미로 간기를 쓰는 거라. 사이 간자.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다. 됐지? 근데 간기를 그래서 분열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대체로 뭐 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분열기 M 쓸 거거든. 간기, 간기, 분열기 반복되는 와중에 분열기는 또다시 핵분열기, 세포질 분열기가 될 거라. 자,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제대로 나눌게. 첫 번째 간기. 간기 안에서 다시 한번 세로로 적어줄게. G1, S, G2. 간기 안에서도 G1, S, G2라고 하는데 일단 G1이 가장 긴 시간이다. 긴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을 하나의 세포로 본다면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애 놓을 때까지가 간기였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야 돼. 세포가 자라고 있어 보이는 말로 뭐 생장 이런 말을 하겠지. 세포 생장. 그러면 세포 크기만 커지면 집이 넓어지면 많어. 가구가 생기듯이 세포 소기관 형성. 세포 소기관 수를 늘리는 거라. 세포가 커지고 세포 소기관 수가 늘어나고. 그게 자랐다. 됐지? 그러면 쭉 자라고 나면 S가 합성이라는 의미로 synthesis 이렇게 되면 이게 합성. 뭘 합성해요? 딴 거 합성 안 해. DNA, 복제. 이게 S기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 그래프 올라가는 거 있었지? 점점 올라가는 그게 S기인 거야. DNA를 복제한다. 딴 거 안 하고 DNA를 복제를 한다. 한마디로 유전 물질을 복제. 됐지? 그럼 G2가 되면 이제 뭐냐면 이제 잠깐만 세포가 충분히 자라서 어른 됐어. 유전 물질 복제했지? 그럼 세포를 두 개로 나눠야지. 맞지? 나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분열을 준비하는 거야. 분열 준비. 그럼 그게 뭐 있어요? 일단 세포막이나 세포벽이 될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지. 맞지? 세포막 또는 세포벽 되는 물질을 생성을 할 거다. 그리고 빨간색 방추사를 만들 이 물질 준비해야 된다. 방추사. 방추사 기억나나? 동원체에 붙어서 염색체 쫙 당겨갈 거. 방추사 되는 물질 합성. 근데 이까지 계속 자라고 있대. 세포 크기가 커지는 중이다. 아직은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 자르기 전까지는 심지어 자르는 중에도 약간이라도 더 클 수 있으면 커질 거거든. 일단 간기가 끝났어. 간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분열기. 사실 이 분열기는 다시 나눕니다. 핵분열기. 핵분열 끝나고 나면 요 안에 4줄 들어갈 거다. 핵분열 끝나고 나면 세포질 분열할 거다. 세포질 분열. 핵분열은 어떻게 해? 자, 염색체 수, 모양. 얘들이 염색체 수나 모양, 사실 수는 좀 애매하긴 한데 모양과 위치,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이렇게 이야기한다.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좀 나눠진다. 핵분열기. 염색체 모양과 행동. 수는 빼도 되겠다. 염색체 모양과 행동. 핵분열기. 핵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 후, 말. 전개는 일단 핵막이 소실이 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세포가 있다가 핵이 이렇게 있고 유전 물질이 안에 있었는데 이 핵막이 없어진다. 핵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염색체가 염색체 응축.
염색체 응축. 어떻게 이 안에 있던 거 풀어지고 이렇게 염색체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건 염색체가 응축이 될 때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 동시에 생기는 동시에 내가 네 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낚싯줄 걸어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 꼬여. 이러나 생길 때 바로 방추사 걸어둔다는 거 기억하고 중기는 잠깐만요. 이거 양쪽으로 두 군데 갖고 와니까 야 중앙에 좀 서봐. 중앙배열. 중앙배열. 근데 중앙배열을 왜 했느냐? 양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잠깐만 정리해놓는 거거든. 진짜 소요 시간이 짧아요. 소요 시간이 진짜 짧다. 보기 엄청 힘들다.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관찰이 용이하다. 관찰이 용이하긴 한데 찾아보기 진짜 힘들다. 찾았다 하면 염색체 개수, 크기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대체 찾기가 힘들어서 가지. 그래서 시간이 엄청 짧다. 관찰은 쉽다. 염색체 관찰은. 후기, 양극으로 이동. 양극으로 이동. 양극이라는 말을 쓴다. 양극으로 염색체가 이동한다. 끌려간다. 자, 여기다가 색깔표는 적어놔래. 색깔표로. 방추사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겠나 짧아지겠나? 낚싯줄인데 걸었다 잡아 당기겠지. 그치, 감으니까 짧아지겠지. 낚싯줄 길이가 짧아진다. 돌돌돌돌돌 말리면서 양쪽으로 싹 끌려간다. 염색체가. 그럼 끌려가고 나면 그대로 둘 필요 없지. 딸핵이 형성이 될 거다. 핵 두 개로 딱 될 거다. 그러면 이래 됐단 말이에요. 세포는 하나인데 핵이 두 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세포는 하나인데 핵이 두 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포질 분열할 거야. 세포질 분열. 근데 세포질 분열은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식물은 딱딱한 세포벽이 있으니까 중간에 뭐 만들어? 세포판. 중앙에 세포판 형성. 세포벽 될 거다 이게. 세포벽 될 거. 딱딱하니까 안에서 밖으로 가서 벽으로 딱 달라붙어서 두 개로 쪼개질 거다. 동물 세포는 말랑말랑하거든. 그래서 핵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동물 세포는 조랭이 떡 만들듯이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쏙쏙쏙쏙쏙 밀어붙인다. 핵 바깥쪽을 세포질이라니까 세포질 함입 또는 만입. 우리 포항 옆에 홈이 곰 말고 영일만 있듯이 쏙 들어간대. 만처럼 이렇게 만입, 함입 이런 얘기를 쓴다. 됐나? 그럼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졌다. 세포질 함입 또는 세포질 만입.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체세포 분열은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괄호 1번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가 동그라미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서 좀 충격이겠지만 G1 S G2 M G1 S G2 M 즉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나는 순간 다시 시작인 거야. 이 방향으로 돌 거다. 자, 지금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가장 긴 시간을 찾아야 돼. 가장 긴 걸 두고 지원. 그리고 가장 짧은 걸 찾아야 돼. 그래서 가장 긴 걸 출발해서 가장 짧은 걸로 끝나도록 사이클 돌려야 돼. 말 되겠나? 순서는 G1S, G2M인데 가장 긴 거 찾고 가장 짧은 거 찾고 가장 긴 거 출발해서 가장 짧은 거 쪽으로 가야 돼. 됐나? 자, 그럼 선생님 질문. G1S, G2M 중에서 핵막이 관찰되는 거 언제게? G1, S, G2. 왜?
핵막이 있다. 반대 염색체가 있다. 핵막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실이 있는 거, 염색사가 있는 거거든. 염색사.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있었고, 얘들이 나중에 뭉쳐드는 이거는 분열기 때문에 되는 거라. 분열기. 분열기 영어로 해서 메요시스 뭐 이렇게 해서 M기. 염색체가 관찰된다. M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다. 되게 중요한 하나. 세포 주기 중 소요 시간이 긴지 짧은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너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뭐 4년, 6년, 뭐 2년 다 다양하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것처럼 세포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가장 긴 게 지원이거든. 가장 긴. 근데 그게 지원이 가장 긴지 어떻게 아냐고. 가장 긴지. 이렇게. 자, 쌤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고2 학생이 있겠지, 그지? 아무 때나 전화번호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뭐해? 이러면 공부하고 있다는 시간은 훨씬 더 길지 않겠나? 자고 있어요, 축구하고 있어요, TV 봐요, 이거보다. 맞지, 그지?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야. 통계적으로 세포를 하나 딱 보잖아. 딱 보면 세포가 수백 개가 한꺼번에 보여. 거짓말 못하면 수천 개를 볼 수도 있어, 한꺼번에. 그럼 수백 개의 세포가 한꺼번에 보이는데 그중에서 하나하나 세보는 거야. 세 봤을 때 누가 제일 많냐면 지원계가 제일 많아. 쌤 옛날에 봤을 때 내 거 사실은 중기 못 찾아갖고 친구 거 보고 보고서 쓴 적도 있어. 이래 나 여러 번 실험을 했었을 때. 그 정도로 수많은 세포 중에서 찾기 힘들다는 거지. 잠깐만 줄 서봐봐. 근데 줄 섰다 금방 알았어 양쪽으로 끌려가 이렇게 될 거니까. 소요 시간이 엄청 짧다는 거지.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세포 주기 중 소요 시간이 가장 길다. 관찰 세포 수가 많다. 소요 시간이랑 관찰되는 세포 수가 많다. 소요 시간이 짧다. 관찰되는 거 몇 개 안 되더라. 이렇게. 말 됐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원이 긴지 S인지 G2가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돼. 얘 600개거든. 얘 200개 봤거든. 얘 300개 봤어. 이 100개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이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라. 말 되겠나? 얘 까먹으면 안 돼. 세포 소요 시간이 관찰된 세포 수만큼이 소요 시간이다. 비례적으로 한다. 자, 선생님이 그럼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그래프 1번 적었지? 그러면 2번 그래프 할게.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 체세포 분열의 주기. 근데 왜 자꾸 주기를 강조하냐? 생식세포는 주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겼다가 끝 없어진 건데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가로축이 핵상 DNA 상대량. 아까 저거 세로를 적었는데 그러게 이번엔 가로로. 근데 상대량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상대량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가 아까 여기는 2, 4 이렇게 적었을 거거든. 1, 2로 할래. 1, 2로. 세로축은 뭐냐면 세포수. 선생님 결국 이거요. 맞아. 결국 이거야. 똑같은 건데 다르게. 이렇게. 만화의 주인공 토끼 귀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짧고 토끼 귀. 자, 잘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야. 원 구간이다. 원 구간에 핵이 관찰될까 안 될까? 알 수가 없나? 한번 볼까? 얘를 먼저 그려래. 얘가 DNA 상대량이었고 얘는 시간인 거야. 그러면 이게 G1. DNA 상으로는 변함이 없어. 그리고 쭉 DNA 상대가 쫙 늘어날 때 복제하고 있을 때 S.
이미 복제가 된 상태 G2. 이제 분열 준비하니까 방추사 만들고 세포벽이나 막대는 거 만들고 그리고 말기로 전, 중, 후, 말 이렇게 할 때 말기 될 때 핵 하나당 DNA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전, 중, 후, 말 될 때. 근데 얘가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핵상은 다 2N인 거야. 근데 핵상 2N하고 DNA 상대랑은 다른 거거든. DNA 상대랑 지원기, DNA 상대랑이 S기에서 많아질 거라. 그리고 2가 됐을 때가 G2M 전중후 이렇게 될 거거든. G2기, M기. 말 이해되겠나? 지원기 세포수가 엄청 많더라. 지원기 세포수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S기 세포가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G2기 세포가 요만큼 있고 그 위에 M기 세포가 요만큼 있다. 요런 의미란 거지. 말 됐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DNA 상대량 어차피 복제하고 난 뒤에 G2M이 있었을 땐 다 DNA 상대량이 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저 그래프랑 다 똑같은 게 되는데 DNA 상대량이 1일 때 요 상태인 그래프가 이만큼 수가 많다고. 그리고 분열 중인 이 시간에 소요되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놨는 거지. 정확하게 하면. 근데 그런 표시 안 하거든. 그래서 S기 있는 세포 수가 있더라. S기도 1부터 2까지 사이에 다 S기가 있지. 한꺼번에 짜잔 해서 2배 빡 되는 게 아니니까. 만들고 있는 중간에 질량으로 측정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랬나? 그러면 S기의 세포들이 여기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가 되는 거는 이미 복제되고 난 뒤에 이제 분열 준비하는 세포도 있고 분열 중인 G1S, G2M 했었을 때 M기의 전중 후 얘들도 DNA 상대량이 2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 구간 왜 쌤 원구간을 별도로 이야기했느냐? M기가 있었으면 얘는 염색체가 있지 핵은 없지. G2기가 있다? 아직 분열 안 했어. 핵이 있는 거지.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맞나? 그래서 원 구간에 DNA 상대량이 2일 때는 핵이 관찰되는 세포도 존재하고 염색체가 관찰되는 세포도 존재한다.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M기에서만 염색체가 보이지 염색체라는 건 언제 보이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완전히 복제하고 난 후에 분열기에 있는 세포에서만 관찰 가능한 분열기 세포는 염색체 관찰이 가능하다. 딴 세포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니까. 요 구간을 잘 묻는다는 거지. 핵이 보이는 세포가 있다. 염색체가 보이는 세포도 있다. 이렇게. 잘 됐나? 자, 그러면 세세포 분열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가지다. 지금 얘기했지만 사이클 방향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방향 확인하는 거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거 G1S, G2M 자동으로 보면 적고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G1 이런 거 잘 적어줄 때 많거든. 적어줄 때 많은데 그 다음 만약에 이건 안 적어도 돼. 쭈루룩 사이클이 있었어. G1이래. G1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엄청 짧아. 여기 엄청 짧으면 여기가 M기였을 거야. 사이클 이렇게 돌 거라고. 됐나? G1, S, G2, M 이렇게 될 거라고. 무조건. 이랬나? 사실 조금 예외가 있어. 조금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느냐? 혹시나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네 번째 예외적으로 세세포 분열 하는 거 혹시 너희들 옛날에 나날 들어봤나?
나날. 나날이 뭐지? 수정란이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자궁으로 갈 때 일주일 동안 그때 아주 수정란 세포 분열할 때 전체 크기는 일정한데 세포수 엄청나게 느릴 때 얘 왜 그러냐? 복제 안 하고 자르기만 하는 거야. 말을 잘못했다. 복제하고 분열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거는 분열기 감기야. 감기가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감기 이꼴 세포가 커지는 과정이다. 그래, 그거 하지 마. 커지지 말고 자르기만 해. 이렇게 된 거지. 이랬나? 그래서 수정란 이렇게 될 때 이게 뭐였냐고? 발생이었지. 발생. 기억나나? 중3 때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서 내가 사람으로 돼갈 때 초기에 자궁 쪽 움직일 때 그때 세포 막 자를 때 난할 초기 세포 분열할 때 얘는 복제하고 자른다. 유전 물질만 복제하고 자른다. 그럼 주기가 엄청 짧겠지. 맞지? 주기가 엄청 짧은 이런 세포 분열도 있다. 됐지? 아까 선생님 여담으로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간세포와 피부세포는 상처가 나면 다시 복제를 한다. 근데 나머지 세포는 안 한다. 그래서 다치면 새로 생기는 건 없다. 됐습니까? 다치는 건 새로 생기는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큰 5번. 큰 5번. 큰 5번이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은 1회 복제, 연속 2회 분열. 1회 복제를 해. 그 연속 2회 분열이야. 우리가 봤을 때 G1S, G2M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G1, S, G2, M1, M2 이렇게. 사실은 복제를 한 번만 합니다. 감수제 1분열, 감수 제 2분열 이렇게. 감수제 1분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이 말은 이해가 되나? 그러면 아까 봤을 때 감수제 1분열, 감수제 2분열이었는데 이 그래프에다가 설명을 할게. 이 그래프에다가 설명을 하자면 이 상황, 이때는 어떻게 생겼느냐? 염색체가 만약에 2n 이꼴 4짜리를 그릴게. 2는 4짜리를 그린다면 하나, 둘, 셋, 넷. 무슨 염색체? 2가 염색체가 형성이 됐을 거다. 2가 염색체가. 그리고 이 2가 염색체가 쪼개면 어디가 제일 잘 쪼개지냐? 여기가 제일 잘 쪼개지겠지. 맞지, 그치? 그럼 저기를 쪼개고 난 뒤에 세포가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는 거야. 2개가. 그럼 2개가 생기면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부계가 같다면 여기에 모계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부계, 모계, 상동염색체가 따로 나눠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한 세포 안에 얘들은 2개씩 쌍이 있었으니까 핵쌍이 2n. 그러면 감수제 1분열 말기를 딱 거치고 핵 2개 되는 순간 얘는 핵쌍이 n 상태가 될 거다. 됐나? 그 다음 다시 한번 분열을 해줘야 된다. 왜? 내 거는 사실 긴 거 2개, 짧은 거 2개였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는 셈이 될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쪼개져서 세포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져야 한다. 그러면 세포 이거 하나만 딱 적자면 자 이렇게 되겠지? DNA 상대량. 쌤 뭐라 그랬어? DNA 상대량을 염색 분체수로 보는 게 괜찮겠다. 그러면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몇 가닥 있었다. 하나의 번호에 대해서만 볼 거대. 한 번호에 대해서만. 그럼 두 가닥 있다가 몇 가닥? 한 번호에 대해서 보면 네 가닥 있다가 말 됐나? 한 번호에 대해서 보면 두 가닥. 다시 한 번호에 되면 한 가닥. 그래서 DNA가 2, 4, 2, 1 이렇게. 한번 분열되고 한번 분열될 때마다 아 그럼 1분열이건 2분열이건 분열될 때마다 여기 DNA 상대량이 반감한 건 당연하지. 여기 1분열할 때도 DNA가 반으로 2분열할 때도 DNA 양은 반으로 줄어들겠지. 당연하지 그치? 여기 요게 1분열이야. 얘가 2분열이고 첫 번째 쪼갠다 두 번째 쪼갠다. 절반으로 쪼갤 거다. 됐나? 그 다음 염색체 수는 언제까지? 1분열 할 때까지만 2n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n으로 유지가 되겠지. n 상태. 그러면 n 상태가 지금 뭐였죠? n 상태 항상 한 세트면 n, 두 세트면 2n. 그럼 여기서 1번 하나밖에 없고 이거 두 개 아니에요? 알지? 분체하고 염색체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염색체와 염색 분체는 다르다 그랬죠, 그지? 복제해서 만들어진 건 염색 분체. 쌤님 한 명, 쌤하고 쌤 사진 있었을 때 우리 애는 엄마가 두 명인데 알지? 그치? 같은 거 복제하면 똑같이 엄마 한 명이잖아. 그래서 복제도 염색체론 한 개, 이 그림 염색 분체론 두 개. 얘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염색체 1번 하나밖에 없는 거네. N 상태지. 여기에도 이 세포 염색체 어차피 1번 하나밖에 없는 거네. N 상태네. 한 세트인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다? N 상태일 땐 복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나중에 표로 적혀. DNA 상대량이.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N 상태인데 이게 먼저 이게 나중에 절대 안 돼. 됐나? N 상태의 세포는 복제 가능 불가능? 절대 안 돼. 표로 나올 거다. 표로. 어떤 상황이냐? 마지막. 일단 6번째. 하나, 둘, 이렇게. 이 그림과 얘를 동시에 그리는 거라. 혹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게? 얘들은 G1, S기를 거치고 G2. 그리고 쪼개지는 게 감수제 1분열. 다시 한번 잘라지는 감수제 2분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차이가 뭐냐면 왼쪽 건 정자 만들기입니다. 정자 만들기. 오랑지는 정자 만들기. 오른쪽의 건 난자 만들기다. 난자. 그러니까 요거만 파악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데 왜 난자는 이러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반 형성되기 전에 2달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태반 형성되기 전에 2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양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자는 요거 정보만 딱 전달해주면 끝인 거야. 됐나?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4개 만들고 여기다 운동 능량하고 다 주고 똑같은 거 4개 만든다.
난자는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몰빵 다 퇴화해서 없어질 거다. 이랬나? 똑같이 n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건 다 없어지면 되고 하나만. 쟤는 일단 수가 많아야지. 수가 많아야지 그 중에 하나 살아남을 거니까. 수를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정자나 난자나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 건 G1, S, G2라고 하지만 EN이고 EN이고 EN의 상태다. 그치? EN이고 EN이고 EN 상태고 감수제 1분열을 하는 순간 이 순간은 핵상은 N으로 그 밑에 걸로 N으로 줄어들 거다. 맞지 그치? 그럼 언제까지냐? 이 점을 경계로 아래쪽은 N이 되는 거지. 위에는 EN 상태. 그러면서 자 저기 자리가 조금 복잡해질 거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적고 맞게 자 원래 거 복제 1분열 사이즈 똑같이 적어놨다. 혹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지녔다. 그리고 여기에 S 복제하고 난 뒤에 EN이 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복제하면 어떻게?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됐지? 그 다음 이번에 상동염색체가 분리해야 되지. A와 B가 상동염색체야. 이쪽에 라지 A 들어가면 여기 스몰 A 가야 돼. 말 되겠나? 응. 그럼 만약에 B에 대해서는 왼쪽에 라지 B 들어갔다면 오른쪽에 스몰 B 가야 돼. 말 됐겠나? 상등염색체가 분리된단 말은 이런 말이지. 아까 이가 염색체가 있었지. 이가 염색체.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만약에 라지 A, 스몰 A 짜리였다면 라지 A 짜리가 복제하면 라지 A 됐을 거고 스몰 A 짜리가 라지 A, 스몰 A. 일단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게 복제하면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리고 난 뒤에 여기가 딱 잘라지는 거야. 야, 니 저쪽 가고 나 이쪽 가야지. 정상적으로 우리 애한테 반반 주니까. 근데 이쪽에 라지 A 가면서 지금 쌤 여기 라지 B 적었지만 라지 A 가면 스몰 B 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생체세포 종류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기억했는데 감수제 1분열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지. 나타나는 건 언제냐? 전기거든. 나타났을 때 막 뒤죽박죽 막 다 섞여 있어. 엉망이야. 그런데 중기까지 배열이 되거든. 이 배열이 될 때 라지 A 밑에 라지 B가 될 수도 있고 라지 A 밑에 스몰 B가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중기에 이가 염색체 얘들이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생체세포가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기억했는데 이가 염색체는 전기에 나타나서 중기까지가 있을 거다. 후기가 되면 나눠질 거니까. 말 됐나? 감수제 1분열 전 중기까지만 이가 염색체는 존재한다. 후기부터는 없다. 그리고 요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났을 때 중기에 배열할 때 얘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식 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가 되겠지. 어떻게? 2의 n승만큼이 돼. 볼까? 얘들 만약에 쌤이 A, B, B 1번, 2번만 이야기했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야? 왼쪽에 라지 A 갈 때 라지 B 갈 수도 있고 라지 A 갈 때 스몰 B 갈 수도 있지. 맞지? 그런 식으로 보면 자, 혹시 있잖아. 라지 A 가고 라지 B 갔고 그림이 좀 그러나 이렇게 되면 스몰 A, 스몰 B짜리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거나 라지 A, 스몰 B면 스몰 A, 라지 B 요거 생기거나 그런가 이가? 맞지? 그럼 최종적으로 몇 가지 생길 수 있어?
네 가지가 생길 수가 있지. 네 가지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게 뭐냐? 아, 이거 n equal 2짜리라면 요거 때문에 하면 결국은 2의 생스테프만큼 사람이라면 2의 23제곱만큼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봤을 때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이렇게 있잖아. 두 가지 하면 2의 23승까지. 맞지? 그만큼 생스테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잘 됐나?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었느냐? 사실은 나는 문제를 이렇게 안 풀거든. 이렇게 볼게. 이 세포에서 라지 A와 라지 B의 상대량을 써라. 얘 1, 1. 이 세포는 복제했으니까 2, 2. 됐나?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복제 때 스몰 A나 스몰 B는 안 물었으니까 안 적는 거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지만. 이랬나? 그래 놓고 왼쪽으로 하면 얘는 라지 A, 라지 B가 2, 2제. 얘는 빵빵이지. 이쪽 거는 스몰 A, 스몰 B밖에 없으면 빵빵이지. 그리고 여기는 1, 1짜리, 1, 1짜리, 0, 0짜리, 0, 0짜리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면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제일 위의 숫자로는 사실은 숫자 조합이 이게 2n 지원기거든. 2n 지원기면 0, 1, 2라는 숫자 조합이 가능해. 무슨 얘기냐? 여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있지. 만약에 이 위에 유전자행 이랬으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대한 상대량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1, 1, 2,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세포 지원기였다면. 그러니까 이 숫자는 0, 1, 2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 상황이라면 얘는 복제하면 2, 2, 4, 0인 거야. 그럼 이 줄은 무조건 숫자가 0, 2, 4라는 숫자밖에 못 나와. 한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이거 설명 없이 우리가 233쪽의 문제를 풀었거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어쨌든 상동염색체가 있나 없나? 없는 N 상태제. N 상태니까 이 자리는 숫자가 나와봤자 DNA 상태 나와봤자 0, 2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의 생스테포는 0, 1밖에 안 돼. 상대량을 물으면. 이해되겠나? 자, 문제를 풀 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를 수도 있대. 어쨌든 DNA 상대량을 갖다가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적힐 수 있는 숫자가 여기는 0, 1, 2가 가능. 0, 2, 4. 복제를 했기 때문에 0, 2, 4가 가능. 이 자리에는 아예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0, 아니 2밖에 안 돼. 생세포는 0과 1밖에 안 돼. 이러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좀 애매할 거다.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지. 조금 납득이 가기 쉽다. 말 됐나?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됐나?